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이 수학 심화 특강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준 우리 학생들 응원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1, 2, 3차시 때 배웠던 내용보다는 앞으로 점점점 더 중요하고 어렵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아마 강의가 아마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1, 2, 3차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강의를 위한 이제 기본 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자, 이번 시간에는 3차 함수의 접선과 비례관계. 작년에 쌤이 수투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했고, 아마 이것도 뭐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선한,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의 뭐 고인물 수준까지 갔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만 안다라고 해서 문제가 뭐 크리티컬하게 빨리 풀리는 그런 식으로 이 개념이 활용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특히 수능에서는 뭐 학력평가나 평가원 문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죠? 하지만 이 지금 설명하는 이 개념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좀 계산 과정이 간단해지고 그죠? 시간도 많이는 아니지만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3차 함수 그래프의 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3차 함수의 접선과 비례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먼저 간단하게 증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모든 3차 함수는 그죠?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반드시 점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임의의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뭐 함수값 x좌표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선생님은 접선 사이의 비례관계를 찾고 싶은 거니까 평행이동 시켜도 그 특징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어차피 합동이니까 평행이동 하더라도 모든 3차 함수는 평행이동에서 어떤 점, 그 점대칭이 되는 점, 선생님이 그 점을 변곡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곡선이 모양이 변하는 점이니까 그 변곡점을 좌표 평면의 원점에 갖다 놔도 전혀 일반성을 잃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임의 3차 함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변곡점을 원점에 놨어요. 그러니까 요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죠. 즉 점대칭이 되는 그 점이 0,0 원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x절편을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b 할까요? b?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될 테니까. 왜? 대칭이니까. 이 3차 함수 fx를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다? 제곱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물론 그래프로 봐서는 양수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죠?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차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제 x 마이너스 b, x 플러스 b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3차 함수에 임의의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린 거죠. 이렇게 접선을. 접선이 좀 안 맞는데. 접선을 그리고 나서 접점을 찍어야겠어. 이 접점 x좌표를 알파, 이 접점에 또 x좌표를 베타라고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접점에서 출발해서 변곡점이 있죠. 근데 이 접선이 이 3차 함수와 만나는 또 다른 점, 이 베타 사이에 거리가 항상 1대2다 라는 거예요. 항상 1대2다. 다시 말하면 x좌표도 항상 x좌표도 항상 요 거리가 1대2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례관계라고 하는 게 그 비례관계요. 1대2 또는 어떤 비례관계냐면 또 한 가지는 이 접선과 접선의 길이가 똑같은 점이 여기 딱 하나 존재하죠.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이 점과 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점이 될 거예요. 대칭성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가 똑같은 접선의 길이가 여기 한 점 딱 나타나게 될 텐데 이때는 이렇게 x좌표를 비교해보면 2대1이다 라는 거죠. 2대1 이런 성질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증명한다? 어떻게 증명할 것 같아요? 앞에 쌤이 1, 2, 3차 시 수업 내용이 지금 수업을 위한 약간 베이스다
라고 했잖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죠. 이 3차 함수에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세 점 또는 접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면 그 x좌표의 합이 항상 같다 그랬죠. 항상 같다. 그런데 x축과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 0, b이기 때문에 세 점의 좌표가 합이 얼마? 0이죠. 따라서 여기는 접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이게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인 거예요. 즉,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기 때문에 베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알파. 부호 무시하면 거리가 몇 대 몇? 이게 1대2라는 거죠. 그죠? 베타가 알파에 마이너스 2배 하면 좌표값이 된다는 말은 부호 무시하면 2배라는 거예요. 설명이 됐죠? 그죠? 비례관계가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3차 함수 대칭성 때문에 딱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 점은 반드시 요 변곡점의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반드시 색깔을 조금 다르게 방금 증명한 내용은 이게 1대2다인데 이 점과 이 점이 반드시 점 대칭되는 변곡점에서 대칭이 되니까 결국 이게 1대1대1이 되기 때문에 1대1대1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관계가 2대1이다 까지 자연스럽게 결론이 넘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뭐냐 어떻게 증명했냐 이 세 점이 이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이랑 접선이 어떻게 그려지든 상관없어요. 접선이 어디 하죠? 이제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는 이건 두 개니까 반드시 이 x좌표의 두 개의 합과 요 하나 합이 항상 같기 때문에 뭐가 유지가 된다? 이게 1대2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즉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대2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자, 제일 중요한 게 접선을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접선이 x축과 평행한 그 말은 결국 극대 극소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정리할게요. 정리. 우리 학생들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극대에서 접선을 껐어요. 만나는 점이 하나 더 딱 있겠죠. 그러면 어디? 변곡점, 그 다음에 극소겠죠. 극소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이게 항상 1대1대1이기 때문에 1대1대1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2대1이구나. 즉 극대 극소 이 접선의 기울기와 다시 똑같아지는 또 한 점 사이에 이게 2대1이다 라는 거. 또 반대로 말하면 근데 극소가 되는 이 점을 못 찾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접점에서 변곡점하고 다시 만나는 이 점 x좌표가 1대2다는 거죠. 1대2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1대1대1대1은 뭐냐? 그러면 극대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극소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도 만나잖아. 여기도 만나고 얘는 변곡점이고 만나고 다시 만나고 이 간격이 1대1대1대1이다. 간격이 항상 같다는 거죠. 간격이 항상 같다. 이게 3차 함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점대칭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3차 함수 그래프의 비례관계예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이거를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직접 내가 내 손으로 증명을 해봐야 머릿속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 머릿속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지? 왜 이게 1대2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이제 아예 백지에 놓고 내 손으로 직접 증명하진 않더라도 다시 선생님이 방금 증명했던 내용을 참고를 해서 한번 어떻게 증명하는 내용을 따라와 보기라도 한다면 흉내를 내보기라도 해야 이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남는 거죠. 알겠죠? 몇몇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여기서 비례관계가 어떤 비례관계가 있다? 이 점
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게 기울기 같아지는 게 여기 딱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 딱 하나 존재하는데, 그죠? 그럼 이 x좌표 요거 사이에 2대 1이다. 2대 1이다. 그죠?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어떻게 알고 있어. 이렇게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그러면 어떻다고? 아, 이게 1대 2가 된다는 거죠. 1대 2. 자, 접선의 기울기가 꼭 양수일 필요 없어요. 그죠? 우연히 접선을 그렸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이때는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빨리 해보세요. 비례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 접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게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딱 하나. 그죠? 그러면 이 점의 접점의 x좌표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 점의 x좌표와 이 접선이 함수와 만나는 또 다른 점 사이에 몇 대 몇? 이게 항상 2대 1이다. 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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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는 언제 나온다고요? 아,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게 이거 좀 잘 꺼야 될 텐데. 일단 하나 있겠죠? 아, 잘 못 껐네. 자, 다시.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만나잖아. x좌표. 여기서 만나죠? 접점. 여기서 만나죠? 이렇게. 여기서 만나잖아. 그럼 두 접점 사이에 가운데 딱 뭐가 있다? 변곡점이 있거든. 근데 이 x좌표 사이 간격이 다 같다고.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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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는 뭐만 극대국소가 있는 그래프만 살펴봤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이런 거 아니어도 돼.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변곡점을 찾는다면 어떻게? 아, 접점, 변곡점, 다시 만나는 점 사이에 1대2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그죠? 변곡점을 찾는 점. 변곡점이 3차함수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아니야. 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이 점을 어떻게 내가 알게 됐어. 찾았어. 또는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돼. 그럼 어떤 관계? 2대 1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밑에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도 된다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접선을 껐어요. 해보세요. 비례관계 어떻게 찾는다고? 요거랑 접선이 같아지는 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접점의 x좌표, 요 점 사이에 몇 대 몇? 2대 2.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 접선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 접점이 극대국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이 자꾸 학생들이 극대국소 사이에 비례관계가 몇 대 몇인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여기가 국소고 여기가 극대죠. 아니에요? 극대국소가 될 때는 어떤 경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즉 접선이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는 그게 극대국소 사이의 비가 1대 2, 2대 1은 맞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뭐 보자. 물론 쌤이 앞에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거 설명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x축과 평행하게 접선을 긋는 경우.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 3차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나온 xy 무시하세요. 여기 x축이고 딱 원점에서 접하는 이런 경우가 진짜 자주 나와요. 그때 이 x점의 좌표가 3이야 만약에. 그때 만약에 극소값을 구하라 했다.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극소값을 구하라 했다. 그럼 어떻게 구하죠? 극소가 어떻게 구해? 비례관계 몰라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뭐지? 그래서 접한의 최고차의 개수를 1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x제곱 되는 거. 선생님이 나눠준 그 자료에 그 도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다음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따로 표가 들어있죠. 몇 페이지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지금 몇 페이지에 쌤이 그 내용을 넣었냐면 여기 있네요. 14페이지, 15페이지에 3차함수와 4차함수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도함수를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가 두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잖아요. 그죠? 최고차의 개수는 그냥 1이라고 하면, 그쵸? 내가 극수를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 돼요. 그죠? 전개해봅시다. x제곱.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지. 여기는 프라임이 아니죠.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6x. 따라서 x를 미분하면 3x로 미분하면 x 마이너스 2. 아,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0. 여기랑 2네. 아, 극소값이 2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직접 식을 세우고 미분하면. 그런데 방금 말한 선생님이 이 뭘 알고 있으면 비례관계를 알고 있으면, 그죠? 여기 x축이잖아.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극대 극소 다시 만나는 점 사이에 이게 2대1이네. 2대1. 근데 이게 x 좌표 3이라면서 당연히 2가 돼야 되죠. 그죠? 계산 과정을 조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이 비례관계를 이용하면 경우가 종종 등장하니까 좀 비례관계를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대극소에서 접선을 그리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을 연습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그래프 그린 연습을 좀 해봐라고 해요. 당연히 여기가 이제 점대칭 되는 점이겠죠. 이게 접선인 거야.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접하고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대1 극대극소 다시 만나는 점 사이에 2대1 그죠?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좀 더 다르게 하면 어떻게? 여기서 1대1대1대1 그지? 접점 변곡점 다시 그 접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점 새롭게 만나는 점 사이에 이게 1대1대1 그럼 당연히 이놈도 똑같은 성질이 성립할 테니까 이것도 1대1대1 될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1대1대1대1이 되네. 자, 밑에 직사각형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변곡점. 아, 여기가 접선이야. 얘도 접선이에요. 두 개. 접선 사이에 접하고 내려오고 다시 접하고 올라가네. 그죠? 비례관계가 2대1 보이죠? 2대1. 근데 접선이 항상 x축과 평행하다는 보장 없잖아. 그죠? 여기가 변곡점일 거고 여기가 접선이에요. 여기가 접점이겠죠?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려보세요. 여기서 출발해서 접하고 극대, 여기 극대죠?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가 됐다가 여기 접점 이렇게 그려지네. 그죠? 그래서 이 접점이 반드시 극대 극소가 아니다. 여기는 이게 극도고 여기가 극소잖아요. 접점은 여긴 거고, 그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 밑에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려보세요. 여기야. 그럼 여기 출발해서 내려오면서 접하는 거지. 이렇게. 다시 접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3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 됐나요? 자,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 빨리.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짠. 그러니까 점대칭이니까 접하고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3차 함수구나. 그래서 우리 흔히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 그죠? 아니야.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그래야 정확한 3차 함수 그래프가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1대1대1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건 1대1대1이 아니죠? 여기 꺼보세요, 이렇게. 오히려 1대1대1로 끝나잖아. 1대1대1로. 그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냥 꼭 이렇게까지 문제 풀 때, 시험 칠 때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언제 이렇게 정확하게, 비례관계를 정확하게 3차 함수 그려야지. 이러고 앉을 수 없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것보다 감소하는 게 조금 경사가 이렇게, 그죠? 그렇다. 이건. 자, 다음 페이지. 삼중근 개념도 한 번쯤은 알아놔야 돼요. 자, 삼중근.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에 삼중근이 있어요. 그냥 중근은 뭔지 알죠, 우리 학생들? 그래서 중근. 이거잖아. 선생님 예를 들어 놨잖아. 이 2차 함수가 있는데,
fx 이고 제로 하면 fx 전개해 봅시다. 그럼 이래 되잖아요. 4x 더하기 4는 제로. 네. 여기가 접점이 2라는 얘기고 여기가 x축이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은 뭐야? 2 하나죠. 2 하나. 접하니까 2 하나. 근데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는 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왜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는 4야? 아, 이 중근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근각의 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파란색이 좀 그렇죠. 근각의 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어디서 나왔냐면 이 2차 함수를 막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인수분해가 됐을 때 2차 함수니까 2차식이니까 두 개의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요놈 합한 게 4다 이런 의미예요.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아, x-2랑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놈도 2, 이놈도 2여서 중근은 두 개로 쳐서 2 더하기 2에서 근각의 수의 관계에서 4다. 요걸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면서. 아,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겠어. 3차식인데 인수분해를 했는데 세 개씩이 우연히 다 같아. 그러면 그때는 세 근의 합을 어떻게? 세 개로 쳐야 되겠죠. 이 개념이 삼중근 개념인 거죠. 삼중근. 자,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와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와의 관계든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와의 관계든 4차, 5차, 6차 항상 마찬가지예요. 모든 근의 합은 반드시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gx 이꼴 제로 근. 아, 이 gx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점이 a. x축이 만나는 점이니까 요 1 하나네, 1 하나. 그죠? 하지만 이거 한번 전개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인데 이거 는제로해서 근을 구했더니 1 하나잖아. 근데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죠? 3 나오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왜 이렇죠? 아, 이 3자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세제곱이라는 말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거는 접선하고 얘가 삼중근 개념이기 때문에 아, 이 근도 1, 이것도 1, 이것도 1. 1이 지금 3개가 중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근이 1 하나밖에 없지만 근각의 수와의 관계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으로 식이 나타난다. 삼중근 개념. 알겠죠? 그래서 아, 이런 2차 함수와 이렇게 접할 때는 어떤 경우? 중근. 물론 4차 함수가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4중근이 될 때도 있는데 4차 함수의 문제를 내는데 4중근이 나타나도록 절대 출제가 안 되니까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3중근이 언제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면 그 세 개에서 만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중근 한 개잖아. 언제 3차 함수 같은 경우 3중근이 나타나냐면 변곡점에서 딱 접할 때, 이 변곡점이 중요한 거죠. 변곡점에서 이렇게 딱 접할 때는 이 3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지만 접하면서 만나는데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죠. 2차 함수처럼 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이때는 삼중근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삼중근 개념. 그죠? 그러면 봅시다.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삼중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4차 함수 hx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도 아까 쌤이 말한 4차 함수, 3차 함수 인수분해 그래프 특징 교과서 아까 쌤이 14, 15라 했나? 13, 14라 했나? 쌤이 나눠준 교재. 거기 있는 거죠. 아, x절편이 0하고 2네. 근데 2에서는 뭐야? 삼중근?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죠? 얘는 통과하고 삼중근은 이렇게 접한다 그랬죠. 그치? 그럼 만약에 이거 여기서 내가 hx는 제로, 이게 4차 방정식이잖아요. 4차 방정식의 모든 근각의 수와,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실근의 합은 0 더하기 3이니까 답은 3인데,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쓰면, 이게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라고 나온다고?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전개해 봅시다, 이거. 요거 전개. x 4제곱, 마이너스, 얼마? 선생님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이게 2인데, 쌤이 왜 3이라 썼어? 쏘리. 그죠? 6x 세제곱. 이렇게 가죠? 땡땡땡. 요 전개하면 이렇게 가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4차 함수, 5차 함수 모든 방정식에서 모든 근각의 수의 관계는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6이에요.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게 3으로 써? 이렇게.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만나는 왜 0하고 2밖에 없어? 아, 이게 3중근이거든. 0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6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밑에 거 참고. 이 중근, 3중근은 어디서만 다항함수, 즉 다항방정식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사용되는 용어. 예를 들면 그냥 뭐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지수함수가 있어요. y는 2x제곱. 근데 0,1에서 접하는 접선이 있어. 그지? 이렇게 있어. 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이 함수하고 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1차 함수 ax 더하기 1, y좌편 1이니까 이게 근이 0에서 당연히 만나죠. 야, 여기서 중근이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지수로그 상가함수 이런 데서는 중근, 3중근 이런 개념이 없어요. 중근, 3중근 개념은 왜 생긴다고? 인수분해를 했더니 두 개가 똑같아. 인수분해를 했더니 1차식 3개가 똑같아. 그죠? 요럴 때 등장하는 게 중근, 3중근 개념이니까. 지수 로그는 인수분해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인수분해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쌤이 설명한 이 개념들은 언제? 수투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그냥 한번 가볍게 선생님이 그 3차 함수의 접선과 비례관계를 증명하는 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쌤이 제일 좋아하는 증명입니다. 앞에 선생님이 이 비례관계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모두 3차 함수는 점대칭이 되니까 그 점대칭이 되는 그 점, 즉 변곡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켜도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설명했죠. 요렇게 만나는 세 근의 합이 0이니까 요것도 0 돼야 된다. 근데 얘는 중근이니까 2번 돼야 된다. 해서 1대1을 유도했는데 선생님 이것처럼 극대국소가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럼 이렇게 생긴 즉 극대국소가 없는 이런 그래프는 이 방법으로 증명을 못하죠. 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X축 딱 하면 세 점에서 안 만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 돼요. 이때 이 접하는 이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합시다. 알파과 알파 또다시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를 선생님이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변곡점 K가 있겠죠? 그죠? 점대칭 되는. 그지? 이 3차 함수하고 이렇게 가는 이걸 안 지나도 상관없어요. 변곡점 안 지나도 상관없어요. 이 세 점이 만나는 이 세 점의 X좌표의 합과 뭐가 이 직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세 점에서 만나면 항상 같다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쌤이 설명한 거. 그러면 쌤이 이 접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변곡점에서 접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변곡점에서 접하게 이렇게 짠! 좀 안 접했는데 짠! 그러면 뭐가? 변곡점에서 접했지 하나지만 이게 3중근이기 때문에 세 실근의 합이 KKK죠. 이거랑 뭐가 같아? 알파는 여기서는 접했기 때문에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반드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같아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그죠?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는 세 점의 합이나 그죠? 이렇게 접했을 때는 이게 중근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기 이거 합이나 셈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3중근을 했잖아. 변곡점에서 딱 껐을 때는 얘가 3중근이거든요. 변곡점에서 딱 접하게 직선을 끄면 얘가 3중근이에요. 이 세 근의 합이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항상 같아야 돼요. 따라서 K가 어떻게 나오나요? 3K가 이게 3K니까 3K가 2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 요렇게 여기 접점을 선생님이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변곡점이 반드시 어디서 존재한다고? 변곡점 이 식 어디서 많이 봤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분점 외분점 그치? 요게 반드시 1대2로 내분한다는 거지. 변곡점이 그죠? 그게 그 내분점 그 식이죠? 1대2로 내분하네. 비례관계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물론 변곡점에서 대칭이니까 반드시 이 접속률로 같아지는 점이 반드시 딱 대칭되는 그래서 1대1대1이 증명이 되는 그죠?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증명 중에 하나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3차 함수의 비례관계를, 즉 좌표 없이, 그죠? 이 3차 함수를 굳이 평행으로 해가지고 점대칭 되는 점을 원점에 넣고 이렇게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죠? 삼중근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지만 삼중근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4차 함수에서 워낙 삼중근 개념이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건 아마 이 공식을 쓸 일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파악할 때 이게 변곡점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접선의 개수랑도 관련되는 거고 비례관계에서도 관련되는 거고. 근데 선생님, 이 변곡점 좌표를 어떻게 찾아요? 이거 하나 적어놔 봅시다. 아마 쓰일 일은 잘 없겠지만 아마 어디에도 없는 공식일 겁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가 뭐냐면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임의의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x좌표를 알파, 이 x좌표를 베타, 이 x좌표를 감마라고 하면 이 세 점 x좌표 더하기 나누기 3.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 그 세 점의 평균에 바로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 변곡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K를 합시다. 이 점에서 접선을 딱 그리면 근각의소의 관계에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K 더하기 K 더하기 K랑 만약에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 그럼 얘를 A, B라 할까? A 더하기 B랑 이 세 개가 항상 같아요. 근각의소의 관계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이게 좀 어렵진 않죠? 딱 이게 떠오르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 수원에서 배웠던 거.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어요. x1, abc. 그죠?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해? 3분의 x좌표 다 더한 거, 3분의 y좌표 더한 거. 왜? 이게 딱 무게중심이니까. 왠지 점대칭되는 이 점도 무게중심과 연결이 되죠? 딱 가운데 있는 무게중심. 3차 함수의 무게중심, 이건 말이 안 맞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직선이 어디로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세 점에서 만나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이 세 점의 중점의 평균에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연히 x좌표를 내가 안다. x좌표는 내가 1, 2, 4야. 그죠? x좌표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 이 3차 함수의 무게중심이래요. 변곡점 어디 있다고?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여기 있다고. 아시겠죠? 한 번쯤은 알아두세요. 아마 그냥 뭐 학평이나 뭐 수능 특강이나 개인 문제집 풀 때는 이거 쓰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능에는 아마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래도 뭐 그렇게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알아둡시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얘들아. 저 공식을 이용해서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이용해서 변곡점 x좌표를 알 수 있구나. 아니야. 당연히 3차 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은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다. 이거예요. 알아둬야 돼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이 공식은 이게 x축이 되든 직선이 되든 교점 3개를 알아야 되는데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 3개를 줬다는 말은 그냥 fx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공식은 뭐다?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몇몇 이제 자꾸 개념만 했는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이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쌤이 2차시 올려준 강의인가 그렇게 풀었던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방금 쌤이 얘기한 비례관계를 떠올린 학생들이 더 많았겠죠. 왜? 극대에서 이게 AN이 극대가 되는 점이니까 그걸 한번 쌤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x좌표는 n이고 3n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x좌표는 0하고 n하고 요렇게 되는 거니까 AN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네, AN. 그죠? 여기 접해 BN. 딱 봐도 비례관계가 떠오르죠? 그죠? 극대 여기서 접하는 BN이니까 비례관계. 이거 뭔가 극대고 여기 극소를 찾으면 이게 2대1이네요를 이용해서 BN을 구할 수도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뭐를 변곡점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면 이게 1대2거든요. 이게 1대2. 변곡점의 위치를 쌤이 K라고 할까요? K. 그죠? 그렇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2차 시에 설명한 내용이 훨씬 더 쉽지만 세근의 합이 항상 같다가 근각의 소관계가 훨씬 더 쉽지만 그죠?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변곡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K. 그럼 뭐가 성립해? 항상 이게 1대2가 성립하니까 요 길이는 K에서 AN 빼는 거잖아. 그지? 이거 대 얘는 BN에서 K를 빼는 거잖아. 그죠? 이게 1대2이기 때문에 요거 2배 하면 같죠? 그죠? 땡땡이 아니고 같죠? 이렇게. 전개해 볼게요. 그럼 2K 마이너스 2AN이 뭐가 되는 거야? BN 마이너스 K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BN은 어떻게 돼요? 3K 마이너스 2AN이네. 따라서 내가 변곡점에 뭐만 하면 X좌표만 알아도 요 식에 딱 대입하면 쌤이 지난번에 얻었던 그 관계식 그죠? 그 관계식 이거였잖아요. 3n 제곱 더하기 n 빼기 2an 요거였잖아요. 이 관계식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쌤이 풀었던 그 방법대로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변곡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x좌표 다 알고 있죠? 3분의 0 더하기 n 더하기 3n 제곱 이거지? 그냥 앞에 말한 그 공식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x절편을 알고 있는 경우 근데 사실 x절편을 주는 경우 많이 없어요. 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그래서 요거잖아. 3K는 뭐야? 3 없어지고 요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번에 얻었던 그 AN과 BN 사이 관계식을 이 비례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비례관계도 근각의 소요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했으니까 근각의 소요 관계에서 이용한 그 결과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 변곡점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이 문제랑 별도로 그러면 어떻게 변곡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 fx를 2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변곡점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딱 돼가지고 x절편 딱딱딱 주는 문제가 드물잖아. 그죠? 그래서 해봅시다. fx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2차식 전개한 거에다가 x만 곱하면 되네. x제곱이니까 x세제곱 빼기 3n제곱 더하기 n인데 x인데 x제곱 그죠? 더하기 3n제곱인데 x 곱하기 x 요거예요. 이거는 그냥 미적분 선택하든 안 하든 수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미분해요. 2가 앞으로 나오는데 빼기 2에 3n제곱 더하기 n 곱하기 x 한 번 더 미분해. 그걸 이렇게 2번 땡땡 한다 그랬죠. 6x 빼기 2에 3n제곱 더하기 n 그죠? 요거 0 된다 하면 아까 똑같죠? 6분의 2니까 3분의 n 3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함수 fx식을 주고 내가 변곡점을 찾아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3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세 점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또는 접해도 되잖아. 접하면 비례관계 1대2 요 비례관계에 의해서 바로 변곡점 위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주어진다면 변곡점의 좌표를 훨씬 구하기 쉽다. 아시겠죠? 벌써 시간이 벌써 40분이 다 돼가는데 쌤이 방금 설명한 비례관계에 대한 2가지 예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 건 아니고 비례관계가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예시 3월 학력평가 14번 문제. 14번 문제면 객관식 제일 공통 과목에서 객관식 제일 어려운 게 15번이잖아요.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니죠. 기억나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요렇게 주어졌네. 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둘 다 0이에요. 그죠? 그럼 00 넣어보세요. 00이니까 f'x도 0인 거지. 결국 fx도 0이고 그죠? f'x도 0이라는 거야. 3차 함수가. 그러면 자 빨리 그래프 그려보세요. 요거까지 왜 지었지?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응? 자 빨리 해보세요.
어떻게 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함수값이 0인데 접선의 기울기도 0이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접한다는 거죠. 아, 3차 함수가 0,0에서 접하네. 그죠?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게 아마 3자식 수업할 때도 한번 쌤이 질문한 것 같아요. 최가초항 계수가 1 양수야. 근데 0,0에서 접해. 몇 가지 경우? 대답해보세요. 세 가지. 세 가지.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나 때문에 안 되죠? fx 는제로란 말은 이 함수 fx랑 x축이 반드시 x값이 양일 때도 만나야 되는데 교점이 아니잖아. 그죠? 땡 탈락. 선생님이 안 되는 거부터. 그러면 또 뭐도 있어? 이것도 있죠. 이거 딱 접하는. 안 되잖아. 양수에서 안 만나잖아. 아, 그러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겠네. 그죠? 이거밖에.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온다는 게 접할 때. 그런데 다에 의해서 얘를 절대값 모르는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함수 fx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이거 하고 얼마? 4하고 y는 4 하고 실근의 개수가 3개니까 이래 돼야 되죠. 하나 접하고 3개. 지금 무슨 말이야? 대칭이니까 극소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4란 얘기네. 그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4. 이해됐죠? 여기서 문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A라 하는 거야. 그럼 함수 fx가 식이 어떻게 되죠? x에서 접하네 x제곱. 그런데 a에서 또 만나네. 이렇게 x절편 가지고 그래프 함수식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극소값이 마이너스 4야. 극소가 되는 x값 구해야 되겠네. 어떻게 구해? 미분해야지. 미분. 그런데 내가 비례관계를 알고 있다면 대답해보세요. 비례관계를 알고 있다면 이 x값이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쌤이 풀 동안에 대답해보세요. 얼마? 3분의 2a 대답했나요? 비례관계 몰라도 이렇게 풀면 되긴 돼요. 따라서 인수분 해보세요. x가 0 또는 3분의 2a잖아. 그죠?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0. 당연히 이어서 0이죠. 극대. 극소. 0은 극대니까 3분의 2a인데. 그죠? 비례관계를 알면 그죠? 비례관계를 알면 바로 2대 1, 즉 3대 2이기 때문에 a를 3분의 2배 해주면 그게 극소야.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미분해가지고 막 0 되는 거 찾지 않더라도 요따가 바로 뭘 대입하면 3분의 2a를 대입하면 그럼 a값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a네. 그지? 이게 마이너스 4다. 극소값이에요. 극소값. 그죠? 그럼 a값 구해지네. 알겠죠? 그래서 쌤이 오늘 강의에서 설명한 이 비례관계가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문제가 딱 풀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을 파악할 때 조건에서 이 비례관계를 쓰면 굉장히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그죠? 비례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4월 학력평가 22번이에요. 뭐야? 이 문제도 이게 쓰였어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쌤이 아마 다다음 주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중요하게. 근데 이 문제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질문. 너무너무 수투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22번 또는 미적분에서 사실 더 중요한데 질문. A값이 0이에요. A값이 0.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이가 여기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gx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선생님 이거 그냥 적분해가지고 적분하면 3차 함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마 선생님 생각에 이 4월 학력평가 30번 문제는 이 gx를 해석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fx는 그냥 1차 함수니까. 직접 아마 이거를 정적분을 해서 3차 함수식을 복잡한 3차 함수식을 찾아서 해석을 해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특히 미적분 듣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오면 절대 이 문제는 적분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는 좀 그렇다. 90%. 특히 고난도일수록. 무슨 문제야? 미적분 문제예요. 미적분. 미분의 활용. 왜? 선생님, 이 GX 그래프를 알아야, 식을 알아야 뭔가 그래프 그릴 수 있는가요? 아니죠. GX의 도함수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개념의 핵심 개념입니다. 빨리 이거 미분해보세요. X로 미분하면 얼마? 이거 대답 못하면 곤란합니다. 이래 되잖아. 이 GX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도함수를 알아. 그럼 끝난 거죠. 이게 수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이렇게 정적분으로 주어진 경우는 이거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게 출제가 된 경우도 있는데 고난도 문제야. 그죠? 21번, 22번, 14번, 15번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특히 미적분은 절대 정적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미분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GX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도함수가 여기서 0되고 여기서 0되고 최고점의 수가 양수야? 그럼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GX 그래프는 어디서 극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극대 마이너스 A에서 뭐? 극소가 되는 그래프예요. 선생님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두 번째 중요한 거 X에 뭘 넣을 생각을 해야 돼? 2니까 G2는 얼마다? 0.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2를 지나야 되네. 내가 방금 설명한 이거를 몰랐다. 이 두 가지 개념. 이 최고 난도 글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강의인데 이 개념을 몰랐다.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A는 3차 함수, 이 GX는 분명히 3차 함수도 2차 함수를 정적분 형태로 표현한 거니까, 적분 형태로 표현한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극대고, 마이너스 A의 극소야. 그럼 마이너스 A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극소 찍고 올라가면서 2를 지나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극대는 양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원래 3차 함수 그래프는 안 맞는데, 쌤이 억지로. 비례관계가 아까 안 맞죠? 1대 1대 1 딱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려볼게요. 어떤 경우는 있냐면 극대가 0 될 수도 있죠. 그죠? 극소 올라가는 경우.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극대 값이 0 될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세 개 중에 뭐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일까? 딱 항상 크리티컬한 경우가 문제에서 나오죠. 이 문제에서는 나중에 쌤이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 경우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돼야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라고. A값 찾아야 되겠네, 이제, 그죠? 이렇게 되는 A값만 찾으면 22번 문제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극대, 극소, 올라가면서 이거 지나네. A 어떻게 찾을 거야? 선생님, 누가 봐도 GX가 마이너스 3분의 1 때 0이네. 선생님, 요 GX에 X 대신에 이거 넣으면 0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지? 이거 언제 적분할 거야, 이거? 아마 풀이가, 선생님대로 문제가 풀었으면 풀이도 이거 정적분해서 0 되는 거 찾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하지만 나는 뭘 알고 있다면, 비례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죠? 비례관계를 알고 있다면, 뭐가? 요것도 여기 몇 대면? 그림은 1대 2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2대 1이죠. 극대, 극소 다시 만나는 점이니까 2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요걸 빼. 그럼 얼마? 지금 문제에서 A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A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A죠.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야? 2 더하기 A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요거 2배 하면 같아지는 거지. 그죠? 이게 2대 1이니까. 1 되는 쪽에 2배 해주면 같아지는 거야. 그럼 2 약분해. 양변에 3을 곱해주세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A는 6 더하기 3A. 넘어오면 4A.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답이네. 이 문제에서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그죠?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그 조건이 요겁니다. 그죠? 물론 22번 문제를 선생님과 다르게 풀었을 수는 있는데, 그죠? 직접 이거를 정적분해서 4월 22번 문제는 맞췄겠지만, 이 문제를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로 보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안 했으면 수능 22번은 절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는데 정적분해서 그냥 문제가 풀리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 4월 학력평가 22번 문제하고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아마 쌤이 나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또 다룰 겁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 3차 함수의 비례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 상황에서 계산관계를 훨씬 계산하는 과정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의 점대칭성과 이 비례관계는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오늘 수업한 내용 잘 정리를 잘 하셔서 그죠? 방금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A 값을 어떻게 구하지? 비례관계를 통해서 빠르게 구하는 그죠? 자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개념 수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50분이 훌쩍 넘어갔네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단언컨대 제일 맨날 강의할 때마다 맨날 중요하대. 단언컨대 제일 중요한 미분 가능성, 특히 아마 다항함수의 미분 가능성 위주로 아마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